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갱년기. 매운 음식 먹어도 먹어도 빨개지고, 빨개지고. 짠 음식 먹어도 빨개지고, 네. 부끄러워도 빨개지고. 너 얼굴 왜 맨날 빨갛니? 뭐 낮술을 했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사람도 그쵸. 있고요. 부끄럽죠.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생기 넘치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볼터치. 네. 자, 그런데 맨 얼굴인데도 얼굴이 볼터치를 한 것처럼 울긋불긋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안면 홍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자리에 가거나 뭔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얼굴이 이렇게 막 달아오르면서 빨개지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원장님? 그럼요. 이제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병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증상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질환에서 안면 홍조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진다. 눈 빨개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적인 변화 때문에 네. 뇌에서 부끄러워 하니까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발그레해지는 거고, 우리가 화가 막 날 때도 그때도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네. 이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안면 홍조가 생기기도 해요. 자율신경계. 그렇죠. 이제 혈관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아주 예민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워도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빨개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열이 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더워도 빨개지고, 매운 음식 먹어도 먹어도 빨개지고, 빨개지고. 짠 음식 먹어도 빨개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워도 빨개지고, 네. 술 마셔도 빨개지고. 이게 다 혈관하고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 홍조가 병이 아니라 그냥 증상이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그렇죠. 네. 얼굴이 자주 이렇게 달아오르고 막 붉어지시기도 하시고 괴로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열이 확 올라와서 뜨거워졌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더웠다 추웠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네네. 당연히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겠죠. 또 호르몬의 변화. 네. 그러니까 이 안면 홍조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안면 홍조가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시기기는 하지만 네네. 다른 증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많이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갱년기 이야기도 했고 뭐 술 이야기도 했고 뭐 부끄러움 뭐 여러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유 외에 또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피부과에 찾아오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주사 질환입니다. 피부염이요? 네, 주사라는 거는요, 여드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호발하는. 그리고 턱 같은데 여드름 막 많이 나는 이제 어머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주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안면 홍조가 나오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도 안면 홍조가 굉장히 많이 지루성 옵니다. 피부염도요? 얼굴이 네. 막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올 때도 안면 홍조가 많이 와요. 그런 경우에도 네, 알러지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네. 언제나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주사 피부염이 조금 낯설어서 그 주사 피부염인지 아닌지 내가 이게 그냥 일반 뭐 여드름인지 그걸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사 피부염은요, 이제 4단계로 특히 나눌 수가 있어요. 네. 1단계는 그냥 안면 홍조만 오는 경우. 그게 1단계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빨개지지? 왜 이렇게 붉어지지? 네, 그러다가 2단계가 되면 여드름처럼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볼에도 나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입주위염이라 그래서 입 주변으로 여드름 같이 막 많이 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40대 여성분들한테
사람들한테 많은 거고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되면 막 농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아이고, 네. 이게 곱는 거죠. 곱는 시기를 거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4단계까지는 사실 가지는 않아요. 네. 4단계는 주로 백인들이나 백인 남성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되게 커진 딸기코. 이게 이제 주사 피부염의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 네. 딸기코가 되면.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뭔가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얼굴이 빨개지지만 좀 있으면 또 금방 또 진정이 되잖아요. 근데 주사 피부염일 경우에는 이게 안면 홍조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뭐 늘 빨간 건지 아니면 굉장히 뭐 빨개졌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지 뭐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우리 환자들 케이스를 보면 늘 빨가신 분도 있어요. 아, 한 케이스는 피부는 진짜 아무런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데 네. 조금만 환경이 변화하면 열이 확 오르는 분.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뭐 모니터 앞에만 있으면 열이 오른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주사 피부염에 넣어야 되는 주사 거예요? 피부염의 1단계 우리가 안면 홍조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안면 홍조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안면 홍조의 원인은 다 다양하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주사 피부염으로 엄청 고생한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네. 이제 편두통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세요. 편두통이랑 주사 네, 피부염? 편두통도 혈관하고 상관이 있는 질환이고 네네. 이 주사 피부염이나 이 안면 홍조도 혈관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두통하고 주사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최근 논문에 보면 우리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있죠. 네,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균과 주사 피부염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건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네. 것 같기는 한데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하니 네. 주사 피부염도 같이 호전이 되더라. 아.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면 홍조의 원인, 주사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네요. 일단 안면 홍조가 생기기 전에도 제가 그냥 상상할 때는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서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얼굴까지 그렇게 되면 너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요. 부끄럽죠. 네, 너 정말 얼굴 왜 맨날 빨갛니? 뭐 낮술을 했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도 들으면서 또.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고 딱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치료제가 없나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다양해서.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잘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면 홍조가 나타날 때 그 외에 뭐 또 다른 증상도 같이 뭐 동반돼서 수반돼서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끔은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려움. 네. 대부분은 뜨겁다, 뜨겁다. 건조하다, 음, 그 다음에 따갑다, 그쵸. 네,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냥 증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개지시는 분도 얼굴이 있어요. 그냥 빨가요. 네. 뭐 온도의 변화도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뜨거워지는 느낌은 있죠. 살짝. 다른 증상은 별로 없이. 네네네. 자, 그러면 주사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굉장히 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쵸. 왜냐하면 움직이면 열이 더우고 나니까. 열이 네. 나고 뜨거워지니까. 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안면 홍조가 좀 덜하다라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내 혈관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이런 분들이요 보면 식습관을 그냥 대충 그냥 끼니 때우는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 그냥 네. 돌려 드시고 간편하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슬로우 푸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외에 자외선 차단, 뭐 피부과 의사가 늘 하는 얘기들, 네. 자외선 차단 잘해주는 거는 이런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런 사람들은요 바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피부과 가시면 실비보험까지 되는 알러지 피부를 위한 그런 보습 크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라인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보습 잘해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온도를 좀 낮게 맞춰주는 거 아, 중요하겠죠. 22도 22도, 정도로 맞추는 네. 게 이제 안면 홍조증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안면 홍조 어쨌든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너무 심해서 네네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 같은 게 뭐 따로 있을까요? 치료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습 치료 같은 것들도 하고 혈관 확장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견딜만 하면 아주 약한 레이저로 홍조증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혈관을 파괴하는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요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할 때는 염증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염증이 있는데 레이저만 해달라는 분들은 이거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보다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완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좋게 유지가 되는 게 네. 결국은 그게 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활에 크게 불편함 네. 없는 수준까지. 그래서 된다면. 노력을 하면서 네. 치료를 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요.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거를 꼭 권하고 싶어요. 네, 부끄러운 내 마음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